다음은 사업비 정산입니다. 전문기관은 사업비 정산 자료를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된 정산액을 산정하여 정산 결과 보고와 통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통보받은 수행기관에서 정산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정산 결과를 접수하여 사업비 정산을 종료하고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내용을 전문기관에 접수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내부 보고 후에 수행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정산 최종 검토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정산 결과를 접수하여 사업비 정산을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자보수에 대한 점검 항목에 대한 처리 절차입니다. 수행기관은 하자보수 보증보험 증권을 잔금을 신청할 때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증보험 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으니 보증보험을 발행하실 때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하자보완, 하자보수보완 결과서를 제출, 결과 확인의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관리 단계별 산출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를 위한 단계별 산출물은 크게 착수 단계, 실행 통제 단계, 종료 단계로 구분되어 각각의 단계별 산출물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PM은 단계별 산출물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하고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는 일정에 맞게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단계별 산출물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단계별로 사업관리 산출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착수 단계 산출물은 수행계획서와 구축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그리고 착수보고서와 WBS를 작성해서 협약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착수 단계의 산출물들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안내 메일을 받으셨다면 기간 안에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행 통제 단계 산출물은 주간 월간 보고서와 중간 보고서, 위험 및 이슈 보고서와 관리대장, 변경 신청서, 변경 관리대장, 개인정보 자율 점검표, 환경 구축 증빙 자료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은 각각의 제출 시기에 맞춰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작성하시게 될 산출물은 주간 업무 보고서가 될 것 같은데요. 매주 수요일에 사업 진척률과 사업비 집행 실적과 참여 인력 실적 등의 실적 정보와 진행상에 발생한 이슈와 조치 내용들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슈나 위험사항이 발생했다면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매주 수요일 주간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문서들은 조치 이력을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실행 통제 단계에서 월간 업무 보고서와 환경 구축 증빙 자료의 경우 필요시 제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별도의 서식에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료 단계의 경우 사업 종료 시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인데요.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와 하자 및 유지 보수 계획서, 데이터 개방 지원 확약서를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료 단계에 제출하는 산출물들은 모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인 만큼 모든 내용들이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내용들이 있는지 보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사업관리 단계별로 산출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실제 양식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착수 단계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구축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문서는 사업수행계획서 첫 페이지입니다. 과제명과 컨소시엄 기관 정보들을 모두 기입해야 하고 최종 협의된 사업비 정보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수행계획서의 경우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한 협약 변경 이력 관리 목록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축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의 경우에도 보시는 양식에 맞춰서 목차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축계획과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수행하는 도중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 협약 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협약 변경이 진행하게 되면 해당 산출물도 변경 사항에 대한 산출물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오른쪽 끝에 보이는 예시는 RFP의 요구 사항들이 구축계획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비교표입니다. 이러한 비교표가 필요한 이유는 수행계획서와 구축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의 내용들이 워낙 많은 분량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비교표가 없다고 하면 데이터 수집 장비는 무엇인지, 가공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표를 잘 작성해 주시면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연관되어 있는 담당자들 간의 소통이 쉽게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착수 단계 산출물인데요. 착수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개요와 목표, 컨소시엄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을 위해 과제 추진 계획과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착수보고서는 22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중에서 객체 추정 및 추정 데이터 사업에서 만들어진 착수보고서 자료입니다. 착수보고회에서 사용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발표 자료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업에 대한 착수, 과제 추진, 홍보 및 일정 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3년도의 경우에는 지원 사업 양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자료와 다를 수 있으니 산출물을 준비하실 때 확인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수보고서는 착수보고회의에서 전담기관과 품질검증기관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사업 착수 시점에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WBS입니다. WBS는 각각의 공정 단계별로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산출물입니다. 보고 계시는 WBS는 2022년도 자료를 예시로 작성한 것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WBS 항목에 따라서 작업의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행 내용들의 시작일과 완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서 총 작업량과 계획 작업량,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WBS의 경우에는 22년도에 사용했던 관리 문서로 23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양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간 업무 보고서입니다. 데이터 구축 사업 실행 통제 단계에서 사업 수행 기간이 전담 기관에 매주 보고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의 내용에는 참여 인력의 투입 현황과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WBS 계획 대비 공정 단계별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실적 대비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 관리와 데이터 획득 수집, 데이터 가공, 품질 검사, 학습 모델 개발에 대한 실적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보고서에서는 위험 관리 요소와 이슈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조치 계획과 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간 보고서입니다. 중간 보고서는 사업 추진 중간 단계에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로 사업 관리 산출물과 예산 집행 현황, 그리고 데이터 구축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침 1에 수행 상황 중간 보고서의 경우 세부 사업명을 작성한 후에 예산 집행 현황을 먼저 작성하게 되는데요.
사업 수행 중간 지점에서 예산 집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먼저 작성하게 되어 있고, 각각의 수행 기간별로 세부적인 집행 현황과 집행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이 있었으면 그 내용들을 반영해야 하고, 소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와 산출 근거 등의 내용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데이터 구축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은 예산 집행 내용 다음으로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제의 개요부터 수행 내용들을 먼저 작성한 후에 각각의 세부 과제별로 구축 공정 단계별 수행 내용과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변경이 필요했거나 개선된 사항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들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위험 및 이슈 보고서와 관리 대장입니다. 위험 이슈에 대한 발생 여지가 있거나 발생해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전담 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작성할 때 데이터 수집 단계의 이슈인지 가공 단계의 이슈인지를 확인해서 보고하고, 조치 방안을 수립해서 조치가 완료되었으면 해당 내역을 작성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위험 관리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서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사업 관리 전체에 걸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보시는 표의 경우 위험 및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관리한 예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어느 공정 단계에서 관리 대상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관리 업무에서 협약 체결이 지연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과 같이 업무 구분에 사업 관리를 작성하시고, 위험명에는 협약 체결 지연을 작성한 후 위험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치 내역에 대해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 완료, 예산 분배 및 세부 항목 조정 완료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진행한 내역들을 기재했습니다. 위험관리 담당자 정보와 발생한 날짜와 예상 종료일 그리고 해결일을 작성해야 하고, 위험관리 대상이 처리 중인지 완료되었는지 처리 상태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예방 활동으로 위험 이슈 관리는 사업 관리 전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행 통제 단계의 변경 신청서와 변경 관리 대장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전담 기관에 제출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협약의 변경에는 통보와 승인 사항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협약 변경은 승인 사항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참여 인력의 변경이나 수행계획서, 구축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의 기술적인 내용이나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에 따라 협약 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협약 변경은 참여 인력의 변경으로 신청하게 되는데요. 변경 관리 대상의 세부 요청 내용과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의 변경 전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보시면 사업계획 내용에 대한 변경 전과 후에 대해서 작성되어 있는 것과 변경관리 대장의 관리번호와 요청기관, 내용 등이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을 수행하는 내용에 대한 변경은 변경하려는 사유와 근거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셔야 하고 사업 담당자와 품질 검증기관 등의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아마도 매달 한 번씩은 협약 변경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때 참여 인력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예산의 변경이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사업이 종료가 돼서 회계정산을 받으실 때 불인정 항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실행통제 단계의 개인정보 자율점검표입니다.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기획 단계에서부터 구축 단계까지 그리고 개방하고 나서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인데요. 여러분이 수행하시고 있는 사업들도 각각의 구축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이 점검표를 활용해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종료 시점에서 작성해야 하는 결과보고서입니다. 결과보고서는 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성된 산출물들의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과업의 목표는 달성되었는지 사업비는 잘 사용했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보시는 양식과 같이 제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는 가운데와 오른쪽 문서와 같이 요약서와 본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약서의 경우에는 과제명과 주관기간 그리고 총괄 책임자 등의 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참여기관 정보와 위탁기관 정보도 함께 작성이 필요합니다.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이 추진 목표와 추진 목적, 중요성, 추진 내용, 범위, 추진 성과와 활용 방안 등 기대효과 같은 내용들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부분은 과제의 성공 실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결과보고서 본문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작성 요령들을 참고하셔서 사업 추진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하자 및 유지보수 계획서입니다. 구축한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자 및 유지보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문서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보완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자 유지보수 내용에는 하자 유지보수 대상을 명시해야 하고 기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문서에 목차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하자 유지 보수를 위한 공정별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과 역할도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자 유지 보수 대상과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22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3년도 양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고 23년도 자료를 제공받으셔서 각각의 내용들을 채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 개방 지원 확약서입니다. 이 산출물은 데이터 구축이 완료되어 AI 허브에 데이터를 개방하고 나서 AI 허브의 헬프데스크에서 민원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빠르게 답변하고 오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빠르게 보완하여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확약서입니다. 내용에는 데이터 개방 지원 내용과 협약 종료 후 5년 동안 대응을 하는 것과 각각의 개방 지원 업무 분장과 비상 연락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